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증시 상담 프로그램 증시큐 여보세요. 오늘도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의사단의 예병군 정재현 멘토입니다. 예, 변동성 랠리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오늘 금요일 코스피가 양쪽으로 왔다 갔다 약보합과 강보합 사이에 왔다 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코스피장 좀 짚어주시고 내일장 전망까지 좀 말씀해 주시고. 예, 우선 우리나라 시장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0.42포인트 하락 마감을 해서 1997.02포인트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쪽은 228억 소량의 일단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된 반면에 프로그램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340억대 정도의 매도 우위가 좀 지속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이 좀 밀려내렸었습니다. 1% 가까이 밀려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아직까지는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안착을 해주는 부름들은 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아직까지는 박스권형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전히 신흥국 쪽으로 해서 이 외국인 자금술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 쪽을 보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되면서도 불구하고 일단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가 매수세가 많다라는 부분들은 여전히 펀더멘탈이 강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경기가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나라다라는 판단에 외국인들 자금들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선진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중국 쪽이라든가 중동 쪽에 있는 그런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에 대한 외국인 매수 물량, 매수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일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압축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종목장이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삼성전자에서 약간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순환매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전히 차별화가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후발 IT주들이죠. LG그룹주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섹터의 상승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또다시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는 좀 소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결국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에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가장 좋다. 즉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맞추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상당히 강했습니다. 오늘장 흐름하고 내일장 체크까지 좀 해주시죠. 예, 결국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변동성 랠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583까지 자 올라오는데 무리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변동성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를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흔들어 놓는 그런 변동성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주가상 즉 어떤 차트상의 어떤 흐름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는 패턴을 보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주봉상으로 보면요. 제가 차트를 좀 보면 설명드릴게요. 주봉상으로 보면 명확히 우상향입니다. 그죠? 명확히 우상향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일봉상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또 흔들고 그 다음에 또 올라오고 흔들고 또 올라오고 흔들고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랠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항 랠리는 이런 거를 순항 랠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부터는 변동성 랠리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변동성 랠리 구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종목적으로 차별화된 어떤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차별화된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종목군은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꼭 찍어 놓지를 않으셔야 돼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수익 구간, 즉 시세 구간에서, 굉장히 고수익의 어떤, 영역을 맛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종목에 어떤 집중하는 전략, 이번 주에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종목 장세는 지속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만 제대로 재편해갖고 제대로 들고 가신다면 큰 수익 누리실 수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장세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트폴리오를 재편하셔야 되겠죠. 그게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제 종목 상담이겠죠.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통해서, 종목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기회 꼭 가지시길 당부드리면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전화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문자 있습니다.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문자, 전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진행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벤트 계속하고 있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거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에 대한 고지, 자, 정멘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증시큐 여보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즉 시청을 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그다음에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콘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문자 참여 방법은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죠. 예, 대박 이벤트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매일 제시해드리고 있는 대안주 있잖아요. 그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법이 아닌 바로 예병군 멘토의 예각 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이 담긴 CD니까요. 받으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려면 일단 이벤트에 당첨되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쭉쭉쭉쭉쭉. 예.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오케이,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저희가 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안주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 맞추신 분에 한해서 당첨되신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고개, 두 번째 고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입니다. 이 기업은요, 차량 경량화 섹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GM 등 미국 빅3 회사죠. 이 빅3 회사를 매출처로 확보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셨습니다. 11만 7,4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비중은 30%시네요. 물타기에서 내린 값입니다. 어찌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이 11만 7천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물타기에서 30% 비중이시다라는 말씀이란 말이죠. 자, 우선 물타기에 대한 개념을 좀 모르시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물타기는요, 빠져나올 방법으로 일단 물타기를 진행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추가 매수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그룹주들이 점차적으로 이 계열사에 대한 합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삼성 엔지니어링도 삼성 물산과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약 9만원 정도대, 즉 87,000원, 88,000원에서 9만원 정도대까지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87,000원대 이 자리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투스인데요. 자, 43,800원에 비중 70%라고 0276님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자면 비중 너무 크십니다. 70%, 한 종목이 70%. 투자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한 종목이 70% 실린다는 건 결코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컴투스가 모멘텀이 하나 부과가 됐어요. 바로 낚시 게임인데요. 저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청자분께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이 게임이 시청자분한테도 맞다면 어느 정도 다양한 연령층대의 어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지금 시장의 호평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게임주들이 지금 살살 돌아오고 있다는 점, 요 두 가지가 바로 전체적으로 컴투스의 강한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자꾸 여기서 툭툭 떨어지는 구간이 한 번씩 나오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일봉은 괜찮은데요, 주봉에서 떨어지고 있는 각도를 돌려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월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요 위를 올라탔는데 이제 여기서 걱정하실 것보다는 38,000원대를 지켜준다면 자, 여기까지의 재상승을 노려봐야 되겠죠. 5만원대까지의.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일단 38,000원 지켜주면 계속 들고 가신다는 전략 세워가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태웅이네요. 26,8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26,800원짜리 때면요. 근데 여기서 좀 보시게 되면 자, 같은 풍력 관련주의 종목군들 살펴보게 되면 동국 SNC는 우상향이죠. 그 다음에 용현비행 같은 경우는 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현진소들 마찬가지로 61선은 하향각입니다. 태광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61선은 위에 있죠. 그러면 결국엔 태광이라든가 성광밴드, 그 다음에 동국 SNC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태웅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우하향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다시 한번 61선 돌파가 나왔다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다시 재이탈을 했습니다. 결국엔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점. 그렇다면 24,000, 25,000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짜리대로 좀 잡아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27,000원 정도대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야, 사이오이님 정말 꾸준하십니다. 꾸준히 틀리시네요. 현대IP 땡입니다. 자, 8980님 에코플라스틱, 예, 에서 갑니다. 땡입니다. 자, 차량 경량화 쪽은 맞는데요, 완전 차량 경량화 섹터 쪽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고, 자, 5869님, 현대 엘리베이터 또 땡인가요? 예, 당연히 땡입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터 차량 경량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바로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ICT인데요. 자, 포스코 ICT 9,120원에 비중 20%라고 얘기를 좀 하셨네요. 0272님. 자, 포스코 ICT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포스코와 관련된 회사들이 크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 박스권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일봉상 보면 좀 뚜렷한 선들은 보입니다. 그죠? 여기가 지금 상단에서 자꾸 밀리는 자리대예요. 만 원대 부근이 그럼 밀리는 자리대고, 여기서는 어떻게든 지지받는 자리대. 자, 7,200원대입니다. 폭이 좀 크기는 한데요.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가 명확히 좀 드러나오는 자리들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최근에 어떤 밑에서의 박스권은 돌파를 하고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구간대에서는 걱정하시는 것보다 이 선을 지켜주면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시겠다는 전략 세우신 게 맞습니다. 8,000 바로 여기죠. 700원대인데 8,750원 부근까지 빠지지 않는다면 내가 한번 들고 가보겠다는 생각 들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만원대 부근 잡으세요. 전 고점대 영역에서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자리대가 형성된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매수하셨어요. 27,6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쪽 같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죠. 양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가 한쪽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죠. 이거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서는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 즉 LCD 쪽, 이 패널 쪽 가격이 안정화가 될 것이고 호황기에 좀 진입을 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길게 보게 되면 장기 추세 라인대를 보게 된다라면 결국엔 3만원 부근대까지는 상승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락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지금 지지라인대를 그어보게 된다면 금일 같은 경우 안착을 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이 상승을 해주고 목표치가 도달을 하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오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약 한 3만원 정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241선 부근이죠. 약 한 27,000원. 이 정도를 리스크 관리짜리 때로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입니다. 대륙재간인데요. 6,180원에 비중 5%라고 말씀하셨고, 너무 비싸게 사서 걱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5992님. 원래 주식이라는 게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주식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대륙재간을 왜 이렇게,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 사셨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가격도 잡아드렸던 것이, 여기 대안주로 들고 나왔었어요. 분명히 대륙재간을. 그때 들고 나왔던 가격대가 5,600원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이 충분히 들어왔죠. 우리의 매수 기회를 충분히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대륙재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좋게 얘기 드렸습니다. 뭐냐면 자, 주 5일 근무제 확산으로 인해서 레저 문화가 활성화가 되고 있고 지금 캠핑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를 통해서 이 캠핑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다. 그러면 캠핑 갈 때 가장 먼저 들고 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끓여 먹기 쉬운 게 뭡니까? 라면하고 삼겹살이죠. 그죠? 그런 것들을 먹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터지지 않는 부탄가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륙재간의 신제품들이 인기를 끌 수 있고 이런 어떤 새로운 레저 문화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동사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렸는데 예병군 종목, 즉 예병군 멘토 종목 결코 죽지 않습니다. 바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들고 가시는 전략이 맞습니다. 지금 이 대륙재간은 어디까지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금 업황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좋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전 고점대 부근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그거를 먼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 고점대 부근 명확하게 드러나오죠. 바로 6,430원대입니다. 6,400원 이상이 되면 전 고점 부근으로 봐야 되는데요. 거기서 지속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된다면 지속적 보유 관점으로 들고 가셔야 되고 거기서 밀리겠다 싶으면 차익 실현해서 다시 재매수 구간 쪽으로 잡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자, 대한주인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 중에서 조금 작은 것들 있죠. 시계라든가 밸브 이런 부품들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네 번째입니다. 매출 순이익하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6367님, 코프라, 땡! 자, 정답 아닙니다. 9200님, 현대 하이스코, 땡! 자, 아닙니다. 자, 5869님, 성우 하이텍, 정답 맞출 때까지 고! 이랬는데, 예, 정답 맞출 때까지 계속 문자 주세요. 땡입니다. 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OCI요. OCI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22만, 내가 22만 원 줘야지. 22만 5,500원이네. 보니까는. 22만 5,500원이요. 네, 비중은요? 20%인데요. 20%요. 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한 10%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냥 주사기 올라는지 한번 물어보려고. 지금 22만 5천원짜리 때면 상당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오래됐어요. 아, 예. 일단은 네, 추가 매수를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20% 비중의 시기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일단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네.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태양광 업체 쪽에 대해서 뭐 치킨 게임의 승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업황이 개선되거나 이런 조짐은 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더 이따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네. 빨간색 선하고 검정색 선이 보이시나요? 예, 예.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빨간색 선이 외국인들의 보유 수량이고요. 검정색 선이 기관들의 보유 수량이거든요. 네. 근데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매수를 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근데 매도가 나왔을 때는 주가도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네. 이쪽에서 매수가 나와주고 있고, 근데 최근에 다시 매도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가의 탄력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금 더 밀릴 여력은 좀 남아있어 보입니다. 한 17만원대 초반권역에서 16만원대 후반권역, 요 자리대까지는 좀 밀릴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네. 10%를 줄여놓을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10%를 줄여놓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그냥 지금 자리대에서 22만원대에서 가지고 계시니까 20%가 넘는 손실이시란 말이에요. 네.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 줄이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밀려 내려오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었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16만원, 17만원에서 16만 5천원 자리대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전화를 좀 주세요. 예. 네,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생하십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나스 미디어요. 나스미디어.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17,000원에 30%입니다. 17,000원에 30%요? 예.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이걸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혹시 방송 못 보셨나요? 예, 방송을 못 봤습니다. 일하느라고.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나스미디어, 이거 지금 같은 경우에, 17,000원에 비중 30%시면, 자, 이게 일단은 중심선 쪽에, 선생님 매수 가격대가 중심선상이에요. 일봉상 중심선상이 지금 딱 걸쳐져 있는데, 지금 주가라는 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조정 구간이 들어온 듯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조정 구간에서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올라오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일단 16,000원을, 요 밑에 구간 쪽에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요게 조정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한 번쯤 17,000원 위로를 터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는 가능하면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월드컵 수혜주로 지금 분류가 되기도 하고 근데 여러 가지가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월드컵, 즉 브라질에서 열리는 월드컵은 우리하고 시차가 11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중계권에 대한 부분들만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지, 나머지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 지금 나스미디어가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도 지금 주가가 올라온 것은 맞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7,000원 위로 올라오면, 차익 실현을 해놓고, 다른 종목군으로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올라올까요? 일단은 17,000원 이상으로는 올라올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매수가 17,000원이니까 예, 조금만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돼도 이거는 빠져나오세요, 일단. 그러면 수익 구간을 좀 정해주시면 안 되네.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익 구간이라는 게 지금 선생님이 어떤 수수료를 쓰고 계신지 우리가 모르니까 만약에 그 1%가 넘는 수수료를 쓰고 계신다면 17,300원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1%가 안 넘는다 그러면 17,200원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7,000원에서 조금 더 못 간다는 얘기지요. 17,000원 조금 더 올라가면 갈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더 갈 수도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되게 실적이 받쳐져서 올라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래요. 여기서 언제든지 다시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어느 정도 기다리면 올라올까요? 17,000원대까지. 기다리시게 된다면 이제 이게 지금 기간 조정이 지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보름 이상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있습니다. 15,000원 한 초반대까지 내려갈 확률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지금 손절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14,800원이 깨지면 사실은 이 종목은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 14,800원까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만약에 일단은 지금 빠져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38,000원에 30%요. 30%요? 한국전력을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아니, 여름에 좀, 뭐 실적이 좋고, 여름에 좀, 여름 세주로 좀 더 올라갈 거 그런 생각 때문에 샀는데, 좀 늦게까지 봐도 되기는 되는데요. 네. 올해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가 그것 좀 알아보고 싶어요. 갖고 가세요. 얼마까지 갖고 있어요? 제가 이거 예전에도 4만원은 넘어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4만원은 넘어갈 거고요. 자, 왜 가져가야 되냐고 그러면 자, 먼저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 게 5조 5천억이에요. 그러면 거의 300% 이상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지금 적게 올라 있어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요 4만원 정도대가 한 번에 저항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넘어갈 거예요. 요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게 45,000원, 5만원 이렇게 5,000원 단위로 끊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갖고 가실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여름 때까지 가져가시되 45,0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세요. 아니, 좀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괜찮을까 몰라가지고 장기적으로 갖고 가세요. 주식은 단기 매매 가지고 수익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올해 네. 여름에까지 갖고 있어야 한가 더 갖고 가야 한가 그거 잘 알고 싶어요. 일단은 45,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종목 잘 아니 근데 사셨으니까. 네. 엔화에 관계되어가지고 그것이 조금 그러던데요. 네, 생각이 많으면 종목 선정하기 상당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 종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점을 궁금하세요? 예, 롯데케미칼요. 예, 롯데케미칼요? 예, 그걸 한 갖고 이제 오래됐는데. 예, 예. 이게 좀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되나 싶어가지고, 그래 한번 물어보니까. 예. 24만 2,800, 24만 2,800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돼서. 내년까지 들고 가실 수 있겠어요? 내년? 예, 내년 초반까지. 내년 초반까지 가지 뭐. 예. 내년 초까지 들고 계시면 그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화학주는 3, 4분기부터 지금 턴어라운드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3, 4분기에 턴어라운드가 되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 턴어라운드가 지속이 된다 하면 지금 선생님 매수 가격대는 사실 저항대 위에 매수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22만 5천원에 오면 거기서 한참 동안 또 횡보가 나오거나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뚫게 되면 선생님 매수 가격대까지, 즉 25만원대까지는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시점이 대강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시점으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주들이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완전히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울산에 화학단지가 많잖아요. 그죠? 지금 그 화학단지에서도 나오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지금 화학 업황의 어떤 턴어라운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3, 4분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만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겠죠? 22만 원까지요? 예. 아까 22만까지 내려갈 수도 있단 말인 게 뭐죠? 22만 원까지 올라가다 거기서 한번 밀릴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래서 밀린다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왔다 갔다를 반복하다가 올해 그렇지. 이제 말쯤이나 내년 초쯤에 되면 24만 원 이상으로 올라올 거예요. 예. 그렇게 그것도 보셔야 아주, 돼요. 아니면 선생님, 예. 이 종목군을 너무 많이 미련을 가지지 마시고 지금 좀 교체 매매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 종목군으로 다시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생각은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매도 해가지고. 예. 다른 종목군을 충분히 수익 내시고 3, 4분기 때 다시 보셔도 안 늦어요. 이 종목. 그래. 그래도 할 수도 있고 장기도 갈 수도 있고 그래. 예.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요. 대응을 잘 그래. 하십시오. 그래.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스피드 상담 진행합니다. 대우조선해양 매수하셨어요. 32,2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한 차례 크게 상승이 좀 나왔었죠? 결국에는 한마디가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한마디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결국은 박스 권역의 모습을 좀 보이다가 그 박스 저점을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결국에는 추세가 좀 꺾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아마도 조금 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건데 3만원대 초반 권역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1,000원짜리대를 일단 리스크 관리짜리대를 좀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 한 정고점,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고점이죠. 약 한 34,000원 정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좀 짧게 잡아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하겠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일단 자, 지금 문자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근데 제가 한 말씀 꼭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7790님, 전에 테스나도 상담하셨고, 지난주에 나스미디어도 상담을 하셨어요. 목소리 변조하신다고 우리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소리 변조하지 마세요. 이거 시청자들 우롱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절대 목소리 변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자, 화신, 아님 말고요. 그런데 5869님, 땡입니다. 자, 그리고 3606님, 대유신소재입니다. CD 받고 싶어요. 엄마 주식 공부하시는데 드리고 싶어요. 아니, 이런 효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땡입니다. 자, 아무리 효자라도 저희가 틀린 것을 맞다고 해드릴 수는 없겠죠. 현대 EP 아닌가요? 두 분 다 너무 재미있게 해서 자주 봐요. 예, 격한 아부는 좋습니다만 땡입니다. 3341님. 자, 그리고 바로 다음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비아인데요. 가비아 매수가가 잠시만요. 6,870원에 10%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일단은 7,000원대 부근에서 밀리니까 조금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걱정하실 구간보다는 자, 여기서 밀리면 손절하겠다는 강한 각오를 가지시면 돼요. 자, 요 자리 때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요 자리 때인데요. 요 자리 때가 6,500원대 자리예요. 자, 이 6,500, 오늘 종가 6,450원인데, 요 자리 때를 잘 살펴보시면, 자, 자꾸 밀리는 자리 때가 형성이 되는 자리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최근에 조금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그런데 또 밀렸어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고 있는 지금 22평, 이게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비아 같은 경우에 지금 모멘텀이 조금 있죠. 그리고 그런 측면들 참고해 보셔도, 자, 여기서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자, 요 구간을 깨고 내려오면 손절을 하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6,230원대입니다. 요 구간이 안 깨지는 한은 저는 들고 가시라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비아 충분히 지금 모멘텀 있고 실적적인 측면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성장성을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래량도 조금 수반이 되면서 그 고점대 영역을 뚫어냈다. 거기서 살짝 조정 주는 것은 결국은 털기 아니면 결과적으로 털기 아니면 이쪽에서
조정을 주면서 기간 조정을 나오면서 개인들을 괴롭히는 그런 형국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이 구간 말고 지금 딱 이 6,250원대 오면 내가 손절하겠다라는 마음만 가지시고 들고 가신다면 충분히 수익 구간에서 그것도 안정적인 수익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동원산업을 매수하셨어요. 33만 7천 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동원산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15만 원대에서 42만 원 부분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최근의 모습이 조금 안 좋습니다. 우선 61선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결국에는 31만원짜리대를 깨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28만원대에서 27만원짜리대까지 추가적으로 좀 밀릴 여력이 좀 남아 보입니다. 있어 보이니까 우선 31만원짜리대가 이탈이 되게 된다라면 일단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온다라고 해도 61선과 21선 사이죠. 약 한 33만원 정도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나노텍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의 비중 50%라고 9148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지금 그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 거의 매수가 근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나노텍을 좀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차트상으로, 굉장히 각도가 크게 하락해 있다가 이 추세선을 이제 뚫고 올라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지금 차트가 이렇게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었고, 월봉도 지금 아직까지도 저항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나노텍, 성장성보다는 오히려 어떤 실적적인 측면이 이 동사를 계속 괴롭힐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나마 수익 구간을 주면 빠져나오실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케미칼을 매수하셨어요. 62,1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SK케미칼이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었었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한번 볼게요. 추세를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161선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지금 121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이었었죠? 대량 거래가 좀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조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5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일단 내일 자리대가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일 자리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일단 현금화를 좀 만들어 놓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61,000원짜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짜리대는 일단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56,500원. 이 자리가 깨지게 되면 아마도 53,000원 이하권으로 밀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재밌는 문자가 왔어요. 9644님, 에코플라스틱, 아님, 개코플라스틱인가요? 이랬는데, 예. 땡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죠? 정답이 어렵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5869님. 자, 경량화 테마에 안 속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경량화 테마라고 굳이 잡아드린 이유는 이 회사도 동사도 이제 늦게나마 경량화 테마 쪽으로 합류가 됐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경량화 테마주 중에 거의 다 보냈어요. 코브라 5869님 땡땡. 자, 두 분 김포에도 납치해 주세요. 여기도 주식 고민하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라고 5992님 남겨주셨는데요. 자, 김포 예 한번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시연인데요. 예. 3,030원에 40%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네요. 자, 제이시연이 최근에 이제 강하게 올라왔던 이유가 있었죠. 그죠? 바로 비트코인 테마와 연계가 돼서 올라왔었는데, 비트코인 테마주 중에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는데,
지금 이제 조정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많이 올라왔고 비트코인 테마가 조금 시들시들하니까 지금 조정을 주면서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횡보 구간에서 뚜렷이 나오는 게 박스권의 흐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2,500원대와 2,300원, 3,000원대의 박스권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요거 참고해 보신다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 너무 흔들리시는 것보다는 3,000원대까지의 리바운딩, 여기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선은요, 자, 여기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480원대인데요. 2,480원대를 깨고 내려면, 이걸 손절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상으로 보면 2,480원대 자리는 안 내줘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십시오. 자, 대한주인트 5번째, 6번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진입장벽이 낮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들을 제품에 대한 다양화로 극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데, 최근에 이제 조금 강하게 좀 상승이 있었어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되죠. 참 힌트 어렵네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류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제가 팬이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기 SK 하이닉스요. 네, SK 하이닉스요.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38,45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요. 15%요?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저기 뭐 소송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일본하고 기술 유출 때문에 네. 그것도 그렇고 계속 거기서 올라가지도 삼성전자는 올라가는데 반도체 부분 갈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내려갈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자,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 그리고 이격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작년에 저점을 만들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을 했어요. 이만큼.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상승했죠. 네. 그죠? 그러면 결국엔 요 폭만큼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럼 결국 그 자리대가 목표가거든요. 네. 그럼 약 한 38,000원대 후반권역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요 자리대가 저항대로 자리를 매김하다가 소송건이 좀 터졌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결국엔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상단은 4만 원 정도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단은 약 한 3만 5천 원 정도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자리대에서 박스권형으로 조금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이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는 재차 좀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상반기 때는 많이 올랐으니까 숨고르기가 진행되고 나서 다시 하반기 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38,000원대 좀 매수를 하셨어요.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 자리대까지 기술적인 반등의 그림들은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 번쯤은 덜어주고 다시 하단권역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매도를 일단은 하고 나서 다시 재상승할 때 타이밍을 잡으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우선 38,000원대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되면 네. 일단 매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매수를 하시겠다 싶으시면 네. 37,000원 이하권역으로 다시 보세요. 네. 네,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오늘 그 종목이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GS 것을 한번 물어보다고. GS건설요?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35,000원 한 3,400원 정도 됩니다. 35,500? 한 500원 정도 돼요. 500원 정도의 비중은요? 비중이 한 50, 한 5% 정도 돼요. 55%. 예. 그 지금 수익 구간 중이시네요? 이게 전번에 내가 4만원 초반대까지 가가지고, 예, 몸 팔아갖고 상기로 앞으가, 예. 그래가지고 그대 나한테 다시 올라오는데, 원래는 좀 그때 좀 가기 전에 좀 팔아놨다 다시 밀어 살라 그래 지금 무리합니다. 이 종목은 흐름이 굉장히 뚜렷해요. 근데, 그거를 참고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자, 네. 이렇게 꺼지고, 예각이 난 다음에, 둔각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딱 만들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서 요 밑에서 박스권을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 딱 떨어지고 나니까 요 밑에서 다시 둔각이 나오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와 여기에 어떤 하단 부분에서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지금 나쁘지 않고 건설 경기 앞으로 나빠질 것이 더 여기서 더 나빠질 것이 없다라는 게 시장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좀 더 들고 가보시되 자 4만원대 부근이 계속 박스권 상단에서 밀려 내려온 자리예요. 실적적으로 크게 턴이 되고 있거나 실적이 어떤 크게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이면 이 4만원대를 쉽게 뚫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럴 여지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1인 가구의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건설 경기가 지금 부동산 대책이 여러 가지 나옴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자체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이거 뭐 4만원대 부근에 오면 일단 비중 조금 줄여나가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그래가 모르겠습니다. 4만 가까이 오면은 예. 살만 좀 기다려봤다 또 3만 한 6천원 인디라고 또 다시 사도 되겠지. 그렇죠. 한 3만원대 초반, 그러니까 3만원대 초반까지 내려오면 다시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많이 낙폭이 과한 대형주 쪽에서 손을 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 뭐 오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안 깼나 싶어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잘 대응 전략 세워가면서 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이수화. 이수학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13,000원에 30%. 13,000원에 30%요? 예. 이거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차트 보니까 네.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차트 보니까 올라갈 것 같아서요. 예.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단기로 봤는데요. 단기로 보셨어요? 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이건 좀 길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부채가 하나는요. 좀 네? 예. 부채가 좀 많네. 부채가 많아도 실적이 돌아서면 금방 갚겠죠.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증가가 되면서 상승했죠. 예. 그죠? 그리고 이제 감소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잡으세요. 예. 14,000원에서 14,5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되면 기본 16,000원까지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크게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잡아드릴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예, 당첨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의 정답자를 보내신 분이 거의 한 분이 딱 보내셨는데, 자, 당첨자 9644님 개코 플라스틱이라고 말씀하셔서 재밌는 오답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빰빠라빰빰빰. 자, 축하드리겠고요. 자, 강연에 고지 좀 해주시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투자 설명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장소는요,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입니다. 4층이거든요. 4층. 무료고, 문의사항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하니까요, 조금 서두르시면 좋은 얘기 많이 들으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대구에 갑니다. 바로 4월 20일 날, 일요일 날인데요. 이번 주 일요일 날이 되겠죠. 오후 2시에 대구 영남일보 지하 1층에서 지금 강연회를, 김용준 멘토님하고 이상로 멘토님하고 같이 강연을 진행합니다. 꼭 좀 많이 와주세요. 자, 참가비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자, 정답, 대안주 정답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답 유니크였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헷갈리게 힌트를 드렸나 봅니다. 자, 내일은 또 우리 정재훈 멘토님께서 정말 재밌는 힌트들 많이 주실 거예요. 자, 내일 기대하시면서
자, 내일도 이 시간에 채널 고정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자,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